반갑습니다. 마라토너 여러분, 위대한 하루 마라토너 연습근입니다. 자, 금일은 마라톤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LSD 장거리 훈련 관련된 페이스 차트 만들고 내가 그거를 완성하는 방법, 각 시간대별, 자기 기록대별 페이스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록이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장거리 주거라면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마치 대회처럼 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훈련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장거리주를 나갔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불러주는 이 차트대로 훈련하시면은 기록이 분명히 좋아집니다. 절대로 이거는 빨리 뛴다고 해가지고 그냥 몸이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전거 처음 사고 차 샀을 때 질을 잡는다고 그러죠. 신발도 질을 잡는다고 그러죠. 마치 질을 잡듯이 서서히 만들어 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그거를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은 덕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먼저 페이스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거리 훈련 가면은 제가 일러주는 대로 요 페이스대로 한번 훈련하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효과도 높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뛰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왜 이 장거리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먼저 이상구 주자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구 주자 같은 경우는 대회 페이스를 3분 50초 이내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대회 뛰는 그 페이스의 1분 정도를 느리게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빌드업으로 훈련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상구 주자 같은 경우는 4분 45초로 시작해서 이거는 1km당에 요즘은 시계가 좋잖아요. 시계 1km 뛰면 1km 페이스가 얼마다는 게 딱 나오니까 물론 오르막 내리막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1km를 4분 45초 시작해서 서서히 조금씩 올리면서 15km 지나면서 4분 15초까지 끌어올립니다. 4분 15초는 서브3 페이스죠. 그렇게 끌어올리고 이 정도 뛰어도 이상구 주자는 전혀 힘이 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뛰어서 운동이 되냐? 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km에서 5km를 여러분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빠른 3분 40초나 3분 45초로 달리게 되면은 훈련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기록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상구 주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상구 주자는 5분 땡땡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빌드업 하다가 15km 지점부터는 4분 30초, 그리고 마지막 3km에서 5km는 3분 55초에서 4분 땡땡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상구 주자는 4분 땡땡으로 뛰면 2시간 48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 페이스 정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3 주자입니다. 서브3 주자는 마라톤의 꽃이라 그러죠. 5분 15초 시작해서 서서히 빌드업 하다가 15km부터는 4분 45초, 그리고 마지막 3km에서 5km는 4분 10초에서 4분 15초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딱 요 페이스에 맞춰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시간 30분 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간 30분 주자는 6분 땡땡에 시작해서 서서히 빌드업 하시고 15km부터 5분 30초, 마지막 3km에서 5km는 4분 50초에서 55초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3시간 40분 주자, 그거는 330 주자하고 조금 비슷한데 약간 10초 정도 개입이 있습니다. 6분 10초에 시작하여 서서히 빌드업 하다가 15km부터 5분 40초, 마지막 3에서 5km는 5분 5초에서 5분 땡땡으로 5분 10초로 5분 5초에서 5분 10초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은 충분히 3시간 40분을 뛸 수 있는 주력을 가진 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3시간 50분 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분 20초에 시작해서 서서히 빌드업을 하시다가
15km부터는 5분 50초, 마지막 3km에서 5km는 5분 15초에서 5분 20초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4 주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마라토너 중에서 서브4를 못하는 주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내에 보면은 1년에 서브4를 하시는 분이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3만 5천 명, 많을 때는 4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리기 하는 사람이 200만이나 그러는데 서브4만 해도 상당히 잘 뛰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자, 서브4는 6분 30초 시작해요. 서서히 빌드업을 하고 15km부터 6분 땡땡 초를 유지하시다가 조금 빌드업하고 마지막 3km에서 5km는 5분 30초에서 5분 35초를 유지하시면은 충분히 서브4를 할 수 있는 주력을 가진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4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댓글이 달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4시간 20분 주자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남겨보겠습니다. 6분 50초 시작해서 서서히 빌드업 하시다가 15km부터는 6분 20초, 마지막 3km에서 5km는 5분 50초에서 5분 55초를 유지하시면은 4시간 20분 도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페이스를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뭐 시간이 나중에 막 찾다가 보면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부터 보시고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페이스부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풀코스를 마지막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 LSD 장거리 훈련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아무리 스피드가 좋더라도 장거리 훈련이 안 되면은 긁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버리면은 뭐 풀코스 기록이 형편없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장거리 훈련을 하셔야 되고, 자, 우리들은 마스터즈 러너들이니까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훈련할 시간이 퇴근하고 뭐 3시간씩 이렇게 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장거리주를 하는데 장거리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이 페이스가 대회 페이스보다 1분 느리게 준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고무줄 용수철 설명해서 다시 한번 고무줄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쭉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인계 영역, 내가 적응해 갈 수 있는 적당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정상적으로 좋은데, 만약에 이거를 과하게 뭐 5km, 10km 지점에서 이렇게 이 인계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 버리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그 스피드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쿨다운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30km를 뛰었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은 가장 빨리 뛰는 구간을 제가 보고 그러면 당신은 오늘 10km 뛰었습니다. 왜? 나머지는 쿨다운 했으니까 운동했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페이스 차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뛰시라고 제가 한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느리게 뛰어서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다 그렇게 제가 시켜서 기록을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기록 단축이 됩니다. 저는 마라톤만큼은 기록 만드는 데는 제가 기록 제조기입니다. 저 말만 믿으시면은 무조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왜 마지막에 제가 3km나 5km 정말 힘들면 2km 마세요. 3km나 5km를 대회 페이스나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빠르게 뛰라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인계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 인계 영역을 마지막에는 치고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심박 기능의 최대 기능까지 올리는 그 과정에 마지막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심장이 더 커지는 거죠. 큰 심장을 가질 수가 있고 최대 맥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 제가 오늘 30km를 뛰었어요. 맞죠? 30km를 뛰었지만은 그 최대 맥박으로 올라갔을 때, 심박으로 갔을 때 거기서 훈련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운동을 32km, 35km 했는 만큼 몸에서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몸은 계속 또 맥박이 안정될 때까지 뛰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마지막을 끌어올리는 훈련은 쉽게 말해서 내가 대회를 35km를 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똑같이 30km를 뛰었는데 누구는 10km 뛰었고 누구는
30km 뛰었지만 35km 뛰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장거리 훈련요, 초장거리 훈련 한다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 55km, 60km, 70km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제가 그 확실하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0km 넘어가면요, 30에서 35km 지점에는 에너지 고갈 현상이 생깁니다. 자, 60km 해도 그 현상이 생기고 100km를 해도 그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30km를 해도 그 현상이 생깁니다. 어차피 거기서부터는 정신력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3km, 5km를 빌드업으로 올리잖아요. 그 훈련을 하면 35km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60km, 70km 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왜 골병 들면서 70km씩 뜁니까?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60km, 70km 하지 마세요. 30km 훈련만 하셔도 되고, 그래도 나는 부담스러워 하면은 35km 하십시오. 40km까지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부터는 멘탈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 왔기 때문에. 왜 제가 약하게 시작하느냐면은, 강하게 시작하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몸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걷든지 페이스가 다운됩니다. 그러면 훈련의 가치가 아주 형편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스이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이 되면은 몸도 심장도 근육도 모두 이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운동을 해야지 다음에 훈련할 때도 그 몸의 효과를 더 높이게 되고 기록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장거리주 나가면은 누구 군중식류로 누구 빨리 뛴다고 따라 뛰고 잘 뛰는 사람 따라 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내하고 기량이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내가 약간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한 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서로 의지하고 가는 게 맞지, 잘 뛰는 사람하고 뛴다고 확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장거리는. 자,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속주행 하는 게 기름을 적게 쓰고 가죠. 속도를 이렇게 확 올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기름이. 꼭 페이스에 유념하셔가지고 달려야 되고, 그리고 장거리 비행하는 철새들을 보면은 잡아서 보면 뱃속을 검사해 보면 뱃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새들은 살기 위해서 초장거리 비행을 하는데 속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하다 보면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떨어지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꼭 뛰기 위한 필요한 근육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이 하는 걸 불필요한 운동, 불필요한 행동으로 해가지고 훈련하는데 손해보는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이 장거리 훈련은요,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편하게 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항상 고통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이 좋은 마라톤을 하면서 좋은 보약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은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즐겁게 하시되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과 이야기하고 뭐 중간중간에 휴식도 취하면서 물도 마시고 그렇게 가면서 대신에 마지막에 3km, 5km는 쥐어짜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서 기억을 해요. 또 겨우 한 3km, 5km 떠가지고 내가 기록이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왜? 그 장거리 훈련을 장근육을 만드는 근육의 직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끌어올리면서 했기 때문에 몸은 그걸 반복 학습을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장거리 훈련은 가급적 30km, 35km, 한 번은 30km 했으면 한 번은 35km 이런 식으로 하시지, 굳이 이것을 42km 다 채우니 뭐 45km 하니 50km 하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그래 해도 대회 나가면은 풀코스 100오리를 뛰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정거리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30km 이후부터는 비슷합니다. 30km 장거리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40km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딱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 4점 이야기했죠. 4점은 뛰다 보면은 풀코스 뛰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큰 4점이 큰 산을 3번 만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4점을 만나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힘들어 하죠. 그럼 제가 4점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4점은 절대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4점은 웬만한 4점은 2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2분 동안 어떻게 해요? 페달링을 빨리 하라 그랬죠. 예전에 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시 나오니까 그거 확인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발자국 속 피치수를 올리고 팔 동작을 간소화해서 짧게 치면은 자전거로 치면 기어 변속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편하게 가죠? 그렇게 가면은 4점은 쉽게 넘어갑니다. 4점 넘어가면은 다시 제가 자기 자세로 뛰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큰 4점은 3번 오는데 작은 잔잔한 파도들은 물론 더 있겠지만은 큰 4점은 3번 있습니다. 큰 4점을 3번 넘기면 보통 한 28km, 30km 넘어가야지 4점을 3번 넘깁니다. 정상적인 운동을 했는 사람이라면은요. 자, 그러면은 그때 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남은 거리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자신이 있다. 그러면 나가세요. 근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옆 동료한테 의지하고 같이 가세요. 이 함께 뛰는 동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옆에 뛰는 사람이 들쑥날쑥한 사람이면 같이 가지 마세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같이 가게 되면은 같이 무너집니다. 이 철새 중에 새 중에서 리드하는 그룹의 새 중에서 리드하는 새가 잘못 리드를 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처럼 그룹에서 이탈돼도 죽지만은 같이 리드해가는 사람이 정말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평소에 운동 같이 하던 사람이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의지할 있는 사람인가 페이스를 보세요.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걸 선택이 잘못하면은 진짜 3개월, 4개월 연습을 잘 열심히 했는데 농사 망칩니다. 아시겠죠? 그 페이스를 딱 그렇게 잡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5는 지점에서 4점이 이제 넘어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나가고 싶어요. 참으셔야 돼요. 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떨어져요. 혼자 막 나가요. 이상하다. 그 사람들 느린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느리면은 자기가 빠른 거예요. 왜? 분명히 좀 전에 4점이 있었을 거예요. 4점 지나는 순간 느낌이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몸이 편해지면서 빨리 나가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5km, 10km다. 잡아야죠. 워 해야죠. 참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30km다. 오늘 내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기록이 예상 기록대로 오고 있고 저거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다. 이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키로당 한 5초를 더 올려보세요. 그래도 되면은 또 나중에 한 5km 정도 남았는데 또 그렇게 몸이 괜찮다. 그러면은 또 한 몇 초 더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기록이, 대단한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쉬운 운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누가 하니까 같이 덩달아 가잖아요. 막 뛰어나가고 그러면은 준비했는 게 모두 소모가 될 수 있어요. 달리기가 여러분들 참 좋은 운동이지만은 못 뛰고 나면 기분이 확 나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가지고 좋은 기록 내셔가지고 기분 좋은 농사의 시작인 서울국제 마라톤에서 자, 두 팔을 쫙 펴고 나는 내가 목표한 기록을 꼭 이루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거리 훈련을 여러분들 동절기 내에 자,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장거리 훈련 끝나고 쿨다운 한 3분 정도 하셔야 됩니다. 쿨다운 3, 4분 하시고, 자, 질주 몇 개 합니까? 질주 힘들면 2개, 힘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100m, 150m짜리 4개 정도를 하시면은 훈련의 가치가 질이 이만큼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아무리 힘들어도 질주 2개는 하셔야 돼요. 기본 질주 2개 안 하시면 밥 먹으러 가지 마십시오. 밥값 한다는 거는 훈련 이후에 질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100점짜리 LSD를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LSD 관련된 가장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마지막 3km, 5km를 대회 페이스보다 약간 빠르게 빌드업으로 끝을 낸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장거리 했는 것보다 3km에서 5km를 더 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절대 장거리 훈련은 내가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훈련해야 된다. 옆 사람한테 선동돼서 빨랐다 늦었다 그렇게 훈련하면 안 된다. 자, 이게 메인입니다. 자, 정석근이가 하는 마라톤 훈련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혹시라도 저에게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저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꼭 장거리 훈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라토너 위대한 하루 영석권이었습니다.